경찰이 죽었어. 돈 언제 움직이냐? 어차피 우리가 저지른 일 수사하는 것도 우리야.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. 이번에 제가 맡은 그 이 명득이라는 인물의 이 형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에피소드들도 영화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.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, 영화적인 이야기고 더군다나 이 형사라는 직업은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그 조직들을 막 잡는 이런 그 직업인데 되려 이 형사라는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 돈을 이제 손을 대게 되죠. 얻은 돈이 가장 문제가 없는 그 탈이 없는 그런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직의 돈을 손대게 되면서 이 거대 조직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경찰에게 이 두 큰 거대 조직에게 쫓기게 되는,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. 예. 범죄를 소탕하는 직업을 가진 이 형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쫓기게 된다라는 그 전체 줄거리도 참 매력이 있었지만 의상이라든지 그리고 밤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주 그 배경이 거의 어두운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컬러풀한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미장센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한 카트 한 카트들이 영화를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가 않아요. 예, 색감들이 아주 다채롭고 입체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, 더군다나 저와 함께 했던 김대명 배우 또 승찬 역을 그 광역수사대 팀장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안타고니스트, 적대자로 나와요. 주인공들의 어떤 적으로 나오는 역할인데 아주 긴장감 있게 잘 표현해준 박병원 배우부터 시작해서 또 유태호 배우, 또 그 조연철 배우도 아주 그 어리버리한 형사 경찰 역할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좀 코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분들에게 좀 쉼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해낸 것처럼 저희 영화에는 아주 배우들의 연기는 저 빼고는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촬영장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 뭐 예고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 액션 영화에서 그리고 형사물에서 액션 영화에는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그 장총을 그 손에 쥐고 그 돈을 털러 가는, 그리고 또 복장 자체가 아주 그 빨간색 그 이 아래 위로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훔쳐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화책 같아요. 그 현실적으로는 돈을 훔치러 가고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데 어떻게 아래 위로 빨간색 옷을 이렇게 튀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전혀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이질감은 없고 마치 그 만화책을 보듯이 아주 그 즐거운 컬러풀한 그 느낌의 어떤 만화책을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즐거움, 시각적인 어떤 즐거움, 그리고 후반 작업을 거치면서 여러 그 음악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아주 그 영화에 힘을 줄 수 있는,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했을 때 그 배우들을 잘 따라가면서 힘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음악들, 신나는 음악들이, 힘 있는 음악들이 또 저희 영화의 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투캅스, 끝까지 간다, 공공의 적, 여러 영화들이 있죠. 저희 쪽 그 결로 치자면 그 어떤 영화의 어떤 때깔이라고 그러죠. 색감이나 그걸로 치면은 투캅스 쪽보다는 끝까지 간다 쪽이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끝까지 간다 영화 너무 좋은 영화고 아주 섹시하잖아요. 그 저희 영화랑은 또 다른 분명한 매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영화는 아주 그 컬러풀하면서도 그게 영화의 이야기와 캐릭터들이랑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
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섹시하더라고요. 예. 아, 대명이랑 연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, 사실 제가 지금은 좀 밝고 또 유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 자체가 시간에 또 쫓기다 보니 또 그 액션도 제법 있었고, 또 뭐 예고편에 살짝 나왔지만 뭐 온몸을 탈의하고 또 막 그 너무 추운 겨울에 입김이 나오는 그 영화 몇 도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, 사실은. 그러면서 이제 맨몸으로 또 저수지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날씨 자체가 너무 추우니까 액션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거나 이게 그 합이라는 걸 맞추는데 이 합이 잠깐 틀어지거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뭐 심지어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극한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스크린에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, 저는 저희 영화에서 그 동혁 역할을 맡았고요. 동혁은 직업은 형사고 그 명득과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고요. 그 아마 뭐 철부지처럼 지내는 친구인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손대면 안 되는 뭐 제목처럼 더러운 돈에 손을 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좀 여러 가지 사건에 좀 빠지게 되는 친구입니다. 일단 감독님하고 회의를 정말 많이 했고요. 좀 미리 가서 좀 뭐 형사님들 인터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하고 회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준비를 또 워낙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좀 감독님한테 좀 의지도 많이 했고 내용적으로도 좀 준비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. 감독님이 주문했던 좀 소년에서 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외적으로도 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좀 외적으로도 좀 체중 변화도 좀 많이 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좀 10kg 이상 좀 처음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감량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영화는 제목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좀 제목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다른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극장에 오셔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타트 하시면 끝까지 뭐 달려나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. 저희 영화에서 저는 오승찬이라는 역을 맡았고요. 명득하고는 예전에 조금 악연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영화적으로 잠깐 회상씬으로 나오는 거고, 이 둘이 떳떳하지 못한 더러운 돈에 손을 대게 되면서 이들을 쫓는 그 어떤 상대파, 이 돈의 주인이었던 중국의 아주 무서운 그 어떤 폭력 조직에도 쪼이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장 천적이었던 오승찬이라는 사람이 그 팀의 광역수사대의 반장으로 오게 되면서 더 한 번 그들은 더 쪼이는 인물이죠. 그래서 저는 이 오승찬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과하지 않고 감정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금 더 조용하게 죽이는 듯한 뱀의 이미지 같은 아나콘다 같은 이미지를 해서 모든 게 조심스럽고 민첩하지만 과하지 않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전에 했던 제가 뭐 코미디도 했었고 따뜻한 것도 했었고 뭐 차가운 것도 했었지만 전에 했던 어떤 차가운 거랑은 또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의 차가웠던 승찬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. 우선은 기본 큰 틀에서 저희 광고 카피에도 나오겠지만 뭐 우리가 저지른 일 우리가 수사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. 그런 생각을 그 문구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맞겠네. 뭐 잘한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잘 마무리하면 그 돈은 어차피 그냥 악의 돈이었고 더러운 돈이었고 출처가 아예 없는 돈이니 이 둘을 응원하는 마음도 생겼었지만 어차피 그 돈은 나쁜 일을 해서 분명히 번 돈이니까 이 정도라면 저렇게 딸이 아프고 이런
명득에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그렇잖아요. 선과 악과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한 1년 한 달 얘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자기들이 담당을 맡아서 수사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보는 재미도 클 것 같습니다. 네, 언젠가 연출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 소재가 범죄물이 돼야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 좋아했던 영화들이 범죄물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신경 썼던 거는 로케이션이랑 미장센이었고요. 그 제가 연출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꾸며낼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술은 실제로 그 세월의 때가 묻은 공간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서부터 배우분들이 또 좋은 공간에 계실 때 더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믿고 있어서 뭐 스토리도 그렇지만 일단 그 영화의 매무새를 갖추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. 모든 배우들의 일단은 말씀해주신 김대명 배우님에 관해서는 그 대중들이 사랑해주는 김대명 배우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모습을 버리고 싶진 않았고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만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저희 스토리를 보다 보니 중간에서 이제 큰 사건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앞뒤를 나누면서 그 배우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배우 본인도 그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소년의 모습으로 사랑받지만 어떤 그 어른의 성인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뭐 체중 감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눴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정우 배우는 제가 같이 학교 동문이었기 때문에 본 모습을 많이 알고 있었고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어울리는 면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뭐 감히 뭐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남자다운 사람이고 남성성이 그 매력이 있지만 그러면서 또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읍소하는 심정으로 출연을 부탁했습니다.